네, 잠깐 서우면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똑똑해집니다. 네. 저런 거 안 하고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면 바보잖아, 바보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자,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네, 트렌드를 정말 앞서서 잘 짚어주는 우리 이규찬 기자. 아, 오늘 얘기는 뭐 이동통신사들 이제 불법 보조금 때문에 영업정지 45일인가요? 네. 네, 맞았는데 이제 디만의 3일입니다. 자, 후폭풍이 벌써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공짜폰이 시중에 대거 풀려 나왔다. 이게 공짜폰? 네. 이건 이제 영업 정지 당하기 전에 됐다 떨이 하려는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13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어요. 네, 3일. 3일 뒤면 이제 영업정지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3일 전에 마지막 남은 3일. 이거 나중에 3일 대란이라고 불릴 것 같아요. 3일. 오늘부터 3일 동안 밤에 한 자정쯤에 온라인 휴대폰 카페라든지 꼼부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 가시면요. 그때 스팟이라고 해서 탁 뜨는 게 있을 거예요. 밤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 사이에. 그때 되면은 지금 아마 공짜 폰도 엄청 풀려 나올 겁니다. 주말 사이에 실제로 풀려 나왔는데, 뭐, 신제품도 갤럭시 노트 3, 그 신제품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만에 벌써 17만 원, 14만 원 이렇게 떨어졌고요. 나머지 폰들은 그냥 뭐 다 공짜입니다. 웬만한 거 다 공짜예요. 영원. 할부 원금이 영원. 말로만 공짜 폰이 아니라. 진짜로? 예, 그 정도예요. 와. 그 대표적인 호갱님이시잖아요. 이참에 바꿀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아이폰 오래 쓰고 있는데 이거 바꾸려고 도대체 아이폰 공짜는 언제 나와 이러고 있어요. 네. 나올까요, 아이폰도? 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야, 대표적인 호갱이 됐군요, 전화에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냐면 네. 예전에 영업정지한다 그러면 실제로 뭐 진짜 정지되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통신사가 예전에는 세 곳 있잖아요. 한 곳 치고 돌아가면서 쉬어요. 맞아.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쉬는 휴가지 무슨 이게 영업정지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이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동시에 2개씩 쉬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쉬면서 2군데 영업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2군데 쉬고 한 군데 영업하고 결국 돌아가면서 쉬는 건 똑같다. 그리고 혹시 참고하시라고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는 SK텔레콤이 영업을 하고요. 4월 5일부터 26일까지는 LG유플러스가 영업합니다. 그다음 27일부터 19일까지 KT가 영업하니까 내가 원하는 통신사가 있으면 그 시기에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2달만 잘 견디시면 그다음부터는 또 풀립니다. 다시 또 풀리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입해 있는 통신사에서 기계 바꾸고 싶다. 이게 기기 변경도 지금 금지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입한 지 24개월 지났다. 맞아, 2년 지났으면.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분실, 파손 이런 경우도 문제없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불편함 없이 내가 약정 안 끝났는데 새로운 단말기가 땡겨서 옮기겠다 이런 경우만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뭐 기존 고객들의 불편은 뭐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밤 1시에 남은 이틀 동안 팍 뜨는 거 보고 이제 잘 기회를 붙여가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호갱이 호기를 맞다. 네, 그렇습니다. 좀 별로 안 좋은 언어 유희네요. 자, 사실은 이제 영업정지 기간이 엄청 길다 해가지고 이게 뭐 통신사들한테도 큰 악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얘기 들어가 보면은 그럴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좀 얘기가 되나요? 오히려 통신사도 이익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익 본다. 네, 제재를 한다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돈으로 때리는 거죠. 너를 때리겠어 돈으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아파 하면서 돈을 챙기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냐면 가입자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가입돼 있거든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럼 서로 뺏고 뺏는 경쟁인데 한 명이 보조금 뿌려서 10,000명 가져오면 다음날 다른 사람이 보조금 뿌려서 다시 10,000명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쓰니까 보조금만 쓰지. 마케팅 안 어차피 하지. 매달 내는 요금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신사는 이익이 늘어날 건데 어느 정도 늘어나냐? 현대증권이 오늘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SK텔레콤이 2,700억 이익 보고 KT가 1,730억. 그리고 LG유플러스가 1,230억 이익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게 세상은 참 요지경이네요. 정말. 예? 영업하지 마 이랬더니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돈이 막 굴러 떨어지네요. 그런 거죠.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가 돈 많은데 쓰지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 이러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이런 회사들 올해 배당 많이 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특히 KT 같은데. 자, 단말기 제조사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제조사들은 아무래도 마케팅을 못하고 이제 보조금 안 주고 하면은 이제 이 이후로는 좀 판매가 좀 줄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쉽게 네네. 겉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게 심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제 가입자는 더 안 늘어요. 이미 안 늘어요. 포화인데 휴대폰을 굉장히 빠르게 교체해요. 아. 그래서 알짜배기 내수 시장이거든요. 뭐냐면 약정 기간이 보통은 막 최소한 2년에서 길게 36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꾸는 평균 교체 주기가 16개월이에요. 그 약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별로 얘기예요. 없어. 예. 그러면 이렇게 안 지키는데 어떻게 옮기냐? 그럼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위약금 대신 내주고 보조금 주니까 마음 놓고 옮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휴대폰은 좀 과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바꿔주니까 휴대폰 내수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업정지되고 보조금을 막 쪼이게 되면 내가 약정 기간이 안 지났으면 좀 참았다가 24개월 채우고 옮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수에 그 위축이 되는데 특히 펜텍은 거의 대부분이 내수라서요. 타격이 제일 커요. 워크아웃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시면요. 휴대폰 약정 그 교체 주기가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그렇지. 단순히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단말기 내수 시장이 3분의 1로 줄습니다. 그러니까. 네. 딱 33%가 줄어요. 기간이 3분의 1 늘어나니까 소비는 3분의 1 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보조금 줄여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사실 뭐 보조금을 주는 걸 단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데 사실 뭐 당장 영업정지 앞두고 후폭풍이 더 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주말 사시에 제가 말씀드린 갤럭시 노트 3 네오라는 게 지난달에 나왔어요. 이게 14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형 모델 뭐 넥서스 5라든지 옵티머스 온갖 것들은 다 공짜예요. 야. 그런데 이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2달 동안은 영업 거의 못하게 되는데 판매점들이 이때 바짝 벌어야 되는 거죠. 재고 처리도 해야 되고. 예, 게다가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2달 동안에 재고 못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재고 일단 털어야 신제품은 또 신제품이라고 좀 사겠지만 그렇습니다. 구형 모델은 안 살 테니까 근데 이런 제가 상황이 볼 되는 땐 거죠. 제조사들도 타격이고 그 다음에 타격받는 게 이제 대리점들, 그렇죠. 판매점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제 시장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뭐 먹고 사나요 이제? 이게 게다가 또 심각한 게 13일 날요. 3일 뒤에 방통위가 또 추가로 제재를 해요. 방통위에서 이번에. 예. 이건 맞아서 쓰러진 놈 한 대 더 때리는 거죠. 확인 사살하는 건데 과징금은 때리는 건 물론이고 추가 영업정지까지 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판매자들 열이 받아가지고 예. 집단행동합니다. 네. 그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라는 곳이 이게 판매점들로 모인 업체 단체인데요.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전국에 20만 명이 지금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대요. 2달 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요. 장난 아니죠. 그러면 거의 실직자 되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판매점들이 만약 영업을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임대료만 1조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것 때문에 파산했다. 그러면 사실 휴대폰 판매점들이 임대료 좀 많이 비싸게 내고 있는 알짜배기 그렇죠. 그 세입자인데 한 사거리 그 핵심 지역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리고 계속 보조금 줄이게 되면 판매점들이 점점 구조조정 되거든요. 변두리로 가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 뒷골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요.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경제 전체를 보면 경제 위축이 되죠. 이게 단순히 휴대폰 보조금 하나 조이면 이렇게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죠. 그 방통위가 13일 날 제재 결정하는데 이 판매점들이 단체로 그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한다고 합니다. 아니 미래창조과학부도 하고 이번에 또 방통위도 하고. 자 영업정지 기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길 피해서 이제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23일 LG U+ 영업정지 정지. LG U+는 나눠서 이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네,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헷갈리잖아요. 네. 그냥 딱 생각하시면 SK텔레콤이 먼저 영업하고 그다음에 LG하고 그다음에 KT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 휴가 기간 중에. 그러니까 영업 정지로 보면 안 되고. 네. 네. 2달 동안 휴가인데 네. 휴가 기간 동안 당직을 쓰는 거죠. SK텔레콤이 먼저 당직 쓰고 LG가 쓰고 그다음에 KT가 쓰는 식으로.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동시에 하는 건 아니니까 문 여는 대리점은 있습니다. 네, 항상 문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일 날 제재. 오늘이 10일이니까. 네, 3일 남았습니다. 3일 뒤에. 정말 이통사라든가 이 판매점 입장에서는 정말 뿔따고 나겠어요. 뿔따고. 저라도 화가 나죠. 네. 아니, 제재한다고 얘를 때린다고 왜 날 때려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 여기 보고 있는데 주먹을 일로 때리는 거예요. 화가 나죠. 이 문제도 이규창 기자가 상식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정말
우리 특히 저희 쪽 방통 쪽 관련 규제가 참 웃기다. 네. 참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안 고치시네요. 아니 돈 많은 통신사 단말기 회사가 돈 준다는데 소비자들한테 네. 왜 그걸 막어 왜?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는 이거 뭐 보조금 이거 진짜 없앨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할 수 있대요. 뭐냐 단말기 유통법 그것만 통과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홈페이지에 보조금이 얼마입니다 공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까지도 통신사 같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실질적인 통제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해결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일각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파는 곳마다 가격이 다른 건 자본주의 상식인데 담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그냥 마트 가격 다르고 구멍가게 가격 다르고 인터넷 가격 다른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단속하냐는 거예요. 야. 그럼 뭐 과자값이 어디 100원 받고 어디 90원 받으면 단속하지 않는데 왜 단속하냐. 심지어 방송에서 이경재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되게 없다 사실은.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항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소송을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네. 그래서 판매자들도 이번에 열받아서 혹시 위헌 소송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자 차별 금지. 말은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명분은 좋죠. 이 현실에서 이게 가장 키는 한 얘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차별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한 사회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인터넷 발품 많이 팔고 조사해서 더 싼 곳을 찾아가는 그치. 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싸게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비정상으로 몰아버리니까 상황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명분이 좋은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명분이. 그럼 그 명분을 좋은 거 살리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정책 같은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 뭐 단말기 보조금 이 구조는 정말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같아요. 우리 이규찬 기자도 잘 못 푸는군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푸는 건 간단해요. 안 하면 되거든요, 단속을. 보조금 단속을 안 하면 돼요. 주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징금 삥 뜯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세금 모자라는데 이경재 위원장이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국세청보다 사실은 더 많이 벌었다 돈을. 인당으로 따지면 국세청이 열심히 작년에 막 세무조사에서 받은 것보다 그냥 이동통신사 과징금을 딱 때려서 받은 게 훨씬 많다는 거 그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 아니셨겠죠. 자, 유희찬 기자와 함께 오늘 또 트렌드를 짚어봤습니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사흘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소비자분들 이참에 휴대폰 어떻게 좀 고르고 가입하고 좋은 건지 그런 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보려고요. 그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